프로그래밍 기초 6주차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첩된 반복문에 대한 개념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 가지 예제를 더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어문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텐데, 그 제어문 중에는 브레이크와 컨티뉴 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어떻게 제어하는지에 대한 예를 보면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문을 이해하고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는 주사의 경우의 수라고 하는 예제인데요. 그 문제를 잘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때 합이 7이 되는 경우를 모두 출력해 보자 라고 되어 있어서 예제 결과물을 보시면 1, 6, 2, 5 이런 식으로 총 6번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의 수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 모든 경우의 수 안에서 합이 7이 되는 경우를 골라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나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떤 것들이 있죠? 1, 2, 3, 4, 5, 6 6가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1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6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번째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가 2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1부터 6까지 6개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6개의 경우가 있겠습니다. 총 이렇게 해서 6번에 6개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총 3366에 36에서 36번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것인데 그 36번 중에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총 6번의 경우의 수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하면서 둘을 더해 보는 것이죠. 1 더하기 1, 1 더하기 1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더해서 그 수가 7이 되는 경우만 골라서 출력하는 그런 예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1의 경우에 나머지 6번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이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에면 두 번째 주사위가 5가 되는 경우 요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통해서 7이 되는 경우를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소스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변수가 두 개가 선언되어 있죠. 다이스 A, 다이스 B라고 하는 int 변수 두 개가 선언되어 있고, 자, 합이 %d가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봅시다 하고 sum이라고 하는 값을 %d로 출력하는 예제가 보입니다. 얘가 보이는데요. sum은 지금 현재 없어요. sum이 어디 있느냐 하면 맨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sharp define sum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sharp define문도 우리가 처음 보는 거죠. sharp define문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 우리가 아래 한글 쓰면요, 아래 한글 쓰면 어떤 기능이 있느냐면 워드 프로세서에는 다 마찬가지로 아래 한글뿐만 아니라 MS 워드에도 있는 기능인데요. 찾아 바꾸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찾아 바꾸기. 뭔지 아시죠? 찾아 바꾸기. 찾아 바꾸기 기능이란 내가 원하는 문자를 찾아서 바꾸기입니다. 좀 제가 마우스로 글씨를 쓰다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되네요. 찾아 바꾸기 기능이란 내가 원하는 문자를 찾아서 내가 원하는 문자를 어떤 특정한 것으로 바꿔라 라고 하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찾아 바꾸기 기능인데, 샵 디파인문을 설명하면서 왜 찾아 바꾸기 얘기를 하느냐면 바로 이 샵 디파인문이 찾아 바꾸기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sum이라고 되어 있는 대문자 sum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으면 이걸 뭘로 바꿔라? 7로 바꿔라 라고 하는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뭘로 바꾼다? 여기는 7로 바뀌는 것입니다. sum이 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요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sum이 7로 바뀌어서 컴파일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찾아 바꾸기가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왜 찾아 바꾸기를 했느냐 라고 하면 이 문제가 지금 문제가 뭐죠?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는데 그 주사위 두 개 던진 합이 7이 되는 경우를
따져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다 돌려서 7이 되는 경우를 다 찾았어요. 그래 놓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7이 아니라 요번에는 합이 8이 되는 경우를 한번 찾아볼까? 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여기저기 뜯어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될 부분이 지금 다행스럽게도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원래 7이라고 썼다면 그걸 8로 고쳐주는 일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프로그램이 복잡해서 이 sum이라고 되어 있는, 즉 이 8로 고치기 위해서 수정해야 될 코드의 분량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여기를 sum을 7로 되어 있는 요거를 단지 8로 바꿔주는 행위 하나만으로, 편집 하나만으로 내가 원하는 소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sum이라고 되어 있는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8로 바꾸어서 찾아 바꾸기를 해서 컴파일에 들어갈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8번 8이 되는 두 개의 조합의 수가 8이 되는 경우를 금방 실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뭔가 소스 코드 내에 바꿔야 할 지점들이 대단히 많을 때 이것을 하나의 그 샵 디파인 문으로, 이걸 일종의 매크로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샵 디파인 문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위해서 만든 것이 샵 디파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어려운 문법은 아니니까, 자, 메인 함수 밖에 있습니다. 샵 디파인 이렇게 해서요. 자, 봅시다. 그러면 7이 되는 경우의 수를 찾아봅시다 라고 하고 뭐 이렇게 출력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건 출력 그냥 단순하게 어떤 문장을 출력해주는 기능이죠. 자, 여기 이중 중첩된 반복문이 보이는데요. for문을 돕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블랙박스로 A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A를 총 몇 번 반복한다? 6번 반복하라 라고는 명령이지 않겠습니까? 총 6번을 반복하면서 A를 수행하라 라고는 명령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 A를 수행하게 되는데 있어서 그 A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역시 또 하나의 반복문이 들어가서 1부터 6까지 다이스 B라고 하는 변수를 이용하여 얘도 마찬가지로 몇 번을 반복한다? 얘도 6번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도 6번 반복하는데 안에도 6번 반복하는 것이죠. 전체 6번을 돌면서 각각의 경우에 셋, 넷, 다섯, 6번을 돌면서 그 한 번 돌 때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몇 번씩 반복한다? 6번씩 반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 그림 그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6번을 반복하는 그런 구조, 총 36번을 반복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이스가 1인 경우에 다이스 1부터 6까지 6번을 반복하게 되겠죠. 자, 다이스가 1인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6번을 반복하는데 이때 다이스 A하고 다이스 B를 더해 봅니다. 다이스 A는 처음에 얼마요? 1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이스 B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변합니까? 1부터 6까지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1 더하기 1, 1 더하기 2, 1 더하기 3, 1 더하기 4 해서 1 더하기 6까지 쭉 더해 보겠죠. 그러면 그때 sum, 즉 합해진 값이 7, sum은 찾아바꾸기 위해서 7입니다. 그 값이 7과 같다면 그때 비로소 화면에 printf로 문장을 출력하라. %d는 다이스 a의 값이, %d는 뒤에 있는 %d는 다이스 b가 출력이 되면서 맨 처음에는 1과 6이 출력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가 돈 것은 요게 돈 거죠, 요게. 그죠? 요게 돈 것이고, 두 번째 진행해서 다시 두 번째 반복문을 돌면 2번을 기준으로 하여 또 다시 6번을 돌게 될 겁니다. 다이스가 2가 되고, 다이스 A는 2가 되고, 얘가 2가 되면서 1부터 6까지 또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서 2하고 1하고 더하고 2하고 2, 2하고 3 이런 식으로 더해서 sum이 7이 되는 경우, 두 개의 합이 7이 되는 경우를 찾아본다라는 것이죠. 그럼 2에서 아마 5가 다이스 B는 5가 되는 경우가 7이 되는 경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반복에서는 1과 7, 두 번째는 2와 5 이렇게 출력이 되면서 그 문장을 반복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이 반복을 몇 번 한다? 6번, 크게 6번 돌면서 가운데서 역시 마찬가지로 6번씩 반복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총 36번을 돌면서 1부터 6까지 36개의 경우의 수 중에 합이 7이 되는 경우의 수를 골라내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배우게 될 새로운 명령어는 브레이크 문인데요. breake 문입니다. 브레이크 문은 반복 루프를 빠져나오는데 사용되는 문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의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동음 의어로 브레이크, BRAKE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죠. 브레이크는 뭡니까? 자동차에 달려있는 엑셀레이터 옆에 붙어있는 정지할 때 쓰는 그것이 브레이크죠. 그 BRAKE는 정지하라라고 하는 명령이고, 여기서 쓰는 BREAK는 깨고 나와라 라고, 탈출하라 라고 하는 명령에 해당합니다. 브레이크라고 하는 문이 발음은 같되 스펠링이 다르고 어쨌든 그 다른 뜻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브레이크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브레이크는 빠져나와라, 반복을 빠져나와라, 탈출하라 라고 하는 명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반복을 수행하다, 브레이크라고 하는 명령을 만나면 반복이 어떤 조건이든 관계없이 중간이라도 빠져나오게 되는 명령이 브레이크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제입니다. 브레이크로 반복을 종료하는 예제인데요. 자, 문자 Q가 입력이 되면 반복 루프를 빠져나오는 예제를 작성하여 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떤 키나 누르세요 해서 Q는 종료라고 되어 있고 A, B,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입력을 해 나가는데 맨 마지막에 Q라고 입력이 되는 순간 마지막에 이 반복을 그만두고 종료돼서 프로그램이 끝나는 그런 예제를 지금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거예요. 자, 예제는 단순한데요. 지금 보시면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자, 메인 함수에 캐릭터 C형 변수가 하나 선언되어 있고요. 자, for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for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미콜론이 두 개만 있는 for문이에요. 이런 for문을 무슨 for문이라고 부른다? 예, 이런 for문을 무한히 반복하는 for문이라고 해서 무한 반복문이라고 부른다. 무한히 반복하게 됩니다. 예, 아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린다라고 하고선 지금 설명을 다시 드리는데요. 무한 루프가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 반복을 빠져나올 수 없는데요. 자, 우리가 방금 봤었던 이 break라고 하는 요 명령이 바로 무한히 반복이 되건 아니면 어쨌든 100번을 돌라고 얘기해도 그 중간에 브레이크를 만나면 그 반복을 그만두고 빠져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브레이크 문을 만나면 그제서야 빠져나오는 그런 예제가 되겠는데요. 자, 어떤 키나 누르세요. Q는 종료라고 하는 명령을 출력하고 이 말을 출력하고 스캔F로 입력을 받습니다. %C 타입으로 입력을 받죠. 자, 문자형으로 어떤 글자를 입력받으면, 예를 들어 A라고 입력하면 그 A라는 문자가 C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C라고 되어 있는 이 변수에 들어있는 값과 Q라고 하는 값이 같은지 아닌지를 비교하여 그 비교가 맞다면, 참이라면 브레이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포먼 자체를 빠져나와 반복문을 빠져나오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반복을 다시 무한히 반복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Q를 입력하지 않는 이상 이 포먼 반복문을 영원히 반복하게 되는 그런 무한 반복문의 한 예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지금 새롭게 처음 배우는 이 브레이크 문을 이용하여 반복문을 빠져나오는 그런 예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그 화일문, 두화일문, 포문을 세 가지를 문법적인 체계까지 배웠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10회씩 출력하는 예제를 각각 구성해 봐라 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 숙제였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화일문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10회 출력하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i 값을 하나 붙이고요. 화일문을 쓰는데요. 화일 i가 10이 되기 전까지 반복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i가 맨 처음에는 물론 0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좋은 게 아니라 i는 0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i가 10이 되기 전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켜 나간다. 그렇게 되면 이 파일문은 10번 반복하는 그런 파일문이 되지 않겠어요? 그때 반복을 하면서 홍길동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요. F7 네, 컨트롤 F5 네, 홍길동 10번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화일문으로 바꾸는 거, 두 화일문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두 화일문은 지금 문제는 뭐 그 10번 반복하라라고 하는 것을 각각 다 해봐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숙제니까요. 자, 이렇게 해보죠. 이번엔 두 화일문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죠. 두 화일 이렇게요. i가 뭐 또 역시 마찬가지 10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 i는 0부터 0으로 초기화시키는 일들을 여기서 해줘야 되겠고, i를 증가시켜주는 일도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printf로 역시 홍길동이라고 찍으면 10번 반복하는, 자신의 이름을 10번 두 화일을 이용해서 반복하는 그런 예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총 20번 반복하게 됐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에러가 하나 있죠. 잘 보시면 여기 보면 화일문은 아까 두 번째 그 첫 번째 우리 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화일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령, 반복 명령이 나오고 중괄호와 중괄호 사이까지 해서 하나의 세트가 하나의 명령문이 되기 때문에 이 끝에 그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이 끝에 세미콜론을 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두 화일문 같은 경우에는 그 예외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두 화일문 끝에는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이건 뭐 시연을 만든 사람이 왜 이렇게 희한하게 프로그램 명령을 만들었는지 저도 좀 약간 의아해하긴 하지만, 어쨌든 화일문 끝에, 두 화일문 끝에 세미콜론이 붙어 있다라는 것이 이 두 화일문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아니면 특징이라면 특징이 되겠습니다. 반복문 중에 이렇게 세미콜론을 끝나는 게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세미콜론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 화일문하고 두 화일문하고 이 화일이라고 하는 이 명령 자체가 중복되는 명령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화일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시연을 처음 만든 사람은 두 화일문의 끝에는 이게 화일문의 시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세미콜론을 달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쨌든 두 화일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for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for문은 어떻게 씁니까? for i는 0부터 i가 10이 되기 전까지 i를 증가시켜 가면서 뭐 잘못했네요. 네, 증가시켜 가면서 여기서 printf로 홍길동을 찍는다, 자신의 이름을 찍는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요게 for문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렇게 보면 화일문, 두 화일문, for문을 이용해서 각각 10번씩 반복하여 그 자신의 이름을 출력하는 예제를 짜봤습니다. 여러분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화일문이 또는 두 화일문이 또는 for문이 어떤 게 제일 간단해 보이십니까? 이렇게 아주 단순한 반복문을 만들 때는요, 화일문보다는, 두 화일보다는 for문이 훨씬 더 간단해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i는 0, i가 10보다 작다, i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 다 이곳저곳 분산되어 있다면, for문 같은 경우는 한 줄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홍길동이라고 하는, 즉 자신의 이름을 10번 출력하는 예제는 while, do while, form은 어떤 걸 이용해도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들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어떤 걸 써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순전하게 그냥 경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두 할문을 썼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니고요. 여기서 반드시 펌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약 조건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는 펌을 쓰는 것이 제일 깔끔하게 프로그램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판단 때문에 펌을 쓸 수는 있을 때 나머지 것들을 써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반복문들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면 되겠다. 대신 어떻게 해야 더 간단하게 프로그램이 작성될 수 있을 것인지는 늘 고민해 보고 생각해 봐야 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